음력 새 첫날에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음력과 양력 두 번의 설을 세고 있는데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 달력에서 음력설이 사라질 뻔도 했습니다. 두 분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구정이라는 말 자체를 보면 힌트가 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역사긴 한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썼는데 일제강점기 때는 어쩔 수 없이 태양력을 쓰다 보니까 식민지 음력설은 왠지 없어져야 된다, 오래됐다. 네. 그래서 구정이라고 불렸고요. 휴일도 신정에만 줬어요. 맞아요. 좀 치사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광복 이후로도 음력설은 그렇게 잊혀져 가다가 1989년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의 위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양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된 지 이미 2달째를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음력 새해라고 하니까요. 뭔가 되게 막 설레기도 하고 기분 좋고 그렇네요. 네, 예은 씨 보니까 오늘 굉장히 설레요. 한복도 참 잘 어울리시고 두 분 다. 세뱃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드릴게요. 자, 생각보다 새해 계획들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을 계기로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값지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건강 365에서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해부학이라는 학문을 아주 알기 쉽게 해부해 주시는 프로 해부러입니다. 해부학자 이재호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의 이재호입니다. 네, 교수님 1년 만에 재소환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해부학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려주셔가지고 네. 나오실 때마다 이재호 교수님 이렇게 뭔가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일단은 설이니까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벌써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2달이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은 스스로에게 얼마나 잘 또 지내왔는지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어요? 10점 만점이에요. 네, 솔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갑진년이 10년을 이제 처음 계획하는 그런 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물어보셨으면 제가 10점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10점 만점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계기로 10점 만점의 그런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10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100점 만점이었으면 10점 주셨을 거라 해서 저는 1점? 이러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벌써 이미 건강 365의 3번째 출연이시지만 또 오늘 우리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해부학 하면 사실 저는 뭐 시신해부, 병원 괴담 약간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수님은 1년에 해부를 한 몇 번 정도 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또 그 과이시긴 하지만 우리 교수님도 좀 무서울 때가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1년에 몇 번 하는지 세알리지 않는데요. 네. 학생들한테 보통 강의는 이렇게 PPT로 합니다. 하고 이거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신 해부를 하면은 1년에 한 30번 정도 하는데 학생들이 주로 실습을 하고 저는 학생들이 할 때에 비해서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임상의 교수님들께서 수술을 이제 더 좋은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연습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때 같이 도와드리고 함께 고민도 하고 새로운 연구 테마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요. 해부 시술을 마치고 이제 불을 끄고 가야 되는데요. 네. 저희 시술실의 가장 큰 문제인데 입구와 불을 끈 곳이 멀어요. 어떡해. 특히 실습이 좀 늦게 마치면은 네. 어두컴컴해졌는데 네. 실습실에 불을 끄고 저도 좀 뛰어갑니다. 이해가 되네요. 네. 교수님도 뭐 그렇게 해부하기 만만한 분야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의대생이라면 인체 해부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굳이 이 해부학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하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올라가서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건강 관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헬스장을 간다거나 필라테스, 요가 이런 운동 하시면은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근육이 어딘지 알면은 더 자세가 잘 나오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알면은 더 준비를 할 수 있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주제들부터 해서 이제 몸의 구조들을 잘 알면은 조금 더 귀에 그 용어들도 쏙 들어올 거고 어떻게 관리하면 더 좋을지 잘 알기 때문에 건강한 그런 해부학적 우리 몸의 건강한 상태를 잘 하시면은 본인이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더 와닿지 싶어서 오늘은 건강한 상태에 병이 없는 그런 몸의 구조, 해부학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내 혈관 질환은 상당히 급성으로 강하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로 어떤 질환을 들어보셨어요? 심내 혈관 질환으로. 뇌경색? 네. 뇌출혈, 맞습니다. 뇌종주. 네, 이런 질환들은 발생하면은 생사의 갈림길에 나올 만큼 아주 위협적인 질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앞서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선행 질환이 있습니다. 주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만성 질환들이 있다 보면은 이 질환들이 혈관에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주는 거예요. 네.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혈관 중에서도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이랑 뇌에 가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심장에서는 심장에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병이 바로 심근경색 협심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심장에 혈액이 가지 않으니까 심장 세포가 영양분을 못 받죠. 그래서 작용을 못해서 심장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뇌 역시 혈액이 계속 가져와야 되는데 뇌경색이 온다거나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오면은 당연히 아주 위급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인들은 우리 몸의 혈관이기 때문에 오늘은 혈관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부학에서는 혈관이라는 거는 순환계통이라고 해요. 네. 예, 순환 버스 타보셨죠? 순환 버스 타봤습니다. 많이 예. 타봤죠. 3-1. 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타고 나면은 계속 이제 순환하게 되죠. 예, 같이 그래서 그렇죠. 돌고 돌고. 원점으로 가죠. 맞아요. 네. 예, 순환이라는 거는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순환계통을 circulatory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 안에 원이 있습니다. 서클? 예, 서클입니다. 아. 자, 그리고 네. 우리 마술쇼 이런 것들도 서커스라고 하죠. 서커스. 예, 서커스. 예, 이게 왜 서커스도 서클이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뱅뱅 그 안에서 돌고 동그란 천막 안에서 예, 또 뭔가 맞습니다. 펼쳐지잖아요. 동그란 아. 천막에서 펼쳐지고 예. 또 대구 마술쇼를 예. 구미 가서도 한 번 하고 그렇죠. 순환 김천 가서 맞아요. 하고 순환하죠. 순회 공연. 예, 네. 순회 공연을 하죠. 그래서 서커스입니다. 아.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 몸에서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순환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계통을 circulatory system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안 도는 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 그럼 순환계통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 많은 맞아요. 혈관과 피. 피와 네. 네. 돌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돌죠? 혈관. 혈관. 예, 혈관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혈관과 혈액이 중요한데요. 혈액은 이제 사실 또 다른 개념이라서 오늘 혈관을 중심으로 볼 건데 혈관의 종류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크게. 네. 다들 들어보셨죠? 들어가죠. 네. 예. 그러면 동맥, 정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움직일까요? 동맥. 그렇죠. 동적인 느낌이 들고 예. 정맥은 조금 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혈압도 동맥이 훨씬 더 강하겠죠. 네. 수축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동맥에서 피가 이렇게 펌핑하듯이 수축을 해서 정맥으로 흘러가고 그 사이에는 모세혈관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죠. 요까지는 저희 다 배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의학에서 처음 이제 해부를 하고 동맥, 정맥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는 지식과는 조금 다른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해부를 딱 해서 동맥, 이게 혈관이구나, 동맥이다, 정맥이다 봤습니다. 근데 동맥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요? 아, 동맥이 어떤 모습일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생각해본 적 없어가지고. 없죠. 없죠. 네. 살면서. 그랬는데 딱 보니까 동맥이 어떤 색깔일까요? 빨간색? 빨간색 아니에요? 하얀색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 안에 혈액은 당연히 빨간색인데, 예. 그럼 피가 묻지 않나요? 그러니까 열기 전에 그냥 혈관 이 파이프 같은 관을 봤을 때는 동맥이라는 관을 봤을 때는 하얗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걸 보고는 여러분 생각 안 한 거죠. 안에 분명 공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맥은 에어, 공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터리라고 부릅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만큼 안에 산소가 가득한 혈액이고 동맥이 정맥보다 색깔이 피가 선홍색이죠. 아, 네. 예. 그럼 정맥은 색깔이 진하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제 정맥 이렇게 체열해 보시면은 내 피가 빨간색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탁한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걸 보고는 안 건강한가 많이 저도 걱정하시는데 독소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실제로 정맥은 조금 진한 색깔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맥은 또 이게 혈압이 약하다 보니까 시신에서 보니 이게 빨리 굳었어요. 아. 우리가 이제 피가 굳으면은 응고되면은 이렇게 혈전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맥은 실제로 보니
빨간색을 넘어서 약간 보랏빛 정도로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해부를 한 사람들은 정맥이야말로 이 혈액세포가 지나가는 베이클 같은 이런 탈고 지나가는 곳이다라고 해서 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이클 타는 오토바이 같은 그런 것들을 베이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의미에서 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맥정맥의 역할을 확실히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동맥정맥이 이렇게 온몸을 순환하다가 어딘가는 모여야 되겠죠. 네. 모이고 다시 수축해서 펌핑을 해서 온몸으로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심장에 대해서는 또 한번 본 기억이 나시죠? 예전에 다빈치의 그림.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얘기하셨어요. 예. 예, 그때 이렇게 하트도 하면서 예, 심장의 모양이 왜 하트일까? 네. 예. 이 다빈치의 지금 심장 그림인데요. 네. 원래 우리가 아는 심장과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은 요 위에 부분이 심방이에요. 이 심방 부분은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습니다. 네. 반면에 밑에 있는 심실 부분은 상당히 근육질이라서 이렇게 수축 이완을 펌핑하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니 심방 부분 이거는 심장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심방을 잘라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심실 부분만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영어로도 하트라고 부르고 사랑의 표식이 되는 거죠. 다빈치의 실수가 지금 우리에는 하트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심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안에 상세한 구조를 볼 건데요.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네. 뭐 이건 중학교 때 다 이미 다 맞죠? 알기 때문에 우리 좌심방. 철원 씨 복습하는 의미에서 네. 심방실실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좌심방, 우심실. 네. 아니요? 심방? 자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우심실. 예, 맞습니다. 예. 오. 심방이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방이요? 피가 모이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오. 말 그대로 방이 좀 모이는 곳이거든요. 모이는 방. 근데 이제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은 우리 방이 여러 곳도 있죠. 침실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한데 네. 정확하게 이제 이 라틴어로는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아트리움이라는 곳인데요. 아트리움이요? 아트리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 응접실 또는 뭐 거실. 그러니까 모든 방이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의 모든 부위에 있는 혈액이 여기로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혈액들이 서로 안녕이라고 하고 만나는 곳입니다. 오. 그래서 이 아트리움이라는 곳은 심장 안에 모든 곳에 모인 피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에 피가 쫙 모이겠죠. 자, 그러면 이 피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심방에 모였으니 이제 내려가요. 내려서 심실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죠? 적당히 모이면 내려가고 그럼 또 심실에 모인 피도 적당히 모이면은 이게 심실이 수축하면서 온몸으로 피가 쫙 보내줘야 돼요. 예. 그럼 그때 온몸으로 가야 되는데 심방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판막이 평소에 이러고 있다가 열렸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혔다가 맞습니다. 이게 판막 역할인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오른쪽에는 판막이 이 판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저게 예. 손이 2개라서 뭐 손 하나 예, 빌려드려야 이렇게 3개가 되겠네. 움직이는 거예요. 아, 원래 근데 3개? 네. 예. 근데 왼쪽에는 어. 2개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글자 수를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은 오른쪽, 아, 왼쪽은 왼쪽. 왼쪽. 두 개. 손을 이라면 이상해. 왼쪽. 네. 그래서 판막 개수가 글자 수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밌네요.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공부를 좀 덜 해도 돼요. 그러니까요. 외우기 쉽네요. 예. 네. 그래서 판막의 움직임은 아마 초음파, 심장 초음파 아. 찍었을 때 다들 보셨을 건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쪽에 우심방, 우심실, 뭐 자심방, 자심실 이렇게 있는데 보면 뭔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죠. 네. 제가 판막입니다. 보면은 밑에 있는 지금 그 심년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심방의 수축, 심실의 수축 이게 잘 리듬감 있게 같이 하모니를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서로 어긋나면은 피가 막 역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열리고 닫히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손을 예, 정의롭네요. 보면은 예, 우리 이렇게 예, 몸이 참 신기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음파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리듬감 있게 해야 되는데 예. 리듬 없이 뛰는 게 부정맥. 부정맥입니다. 예. 이 부가 그렇구나. 정도가 있지 않게 뛴다고 해서 부정맥이고요. 리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리드미아라고 합니다. 아리드미아? 아리드미아? 예. 아. 리듬이 없이 심장이 막 뛰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판막의 중요한 역할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판막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역류가 많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심장의 이제 심실 쪽을 한번 유심히 또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실 보면은 아까 전에 본 심방에 비해서 훨씬 근육질이죠. 네. 그럼 이제 헬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근육이 커지면은 뭐가 필요한가요? 뭔가 커지는 이유가 뭐예요? 근육 지방? 커져 펌핑, 펌핑하면은 뭐가 막 들어가야 돼요, 이쪽으로. 단백질, 피. 예,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 혈액이 영양분을 틀렸군요. 공급해야 되고 그와 함께 그 안에 단백질도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헬스를 안 해봐가지고. 예, 두 분 좀 네네. 헬스 좀 하시고 예, 오세요.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혈액이 심실이 제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혈액이 중요하겠죠. 네. 이 혈관이 중요하겠죠. 이 혈관이 바로 그 유명한 관상동맥입니다. 아. 이것도 지난번에 보신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기억나요. 설마 이 관상이 사주팔자 관상 아니다라고 아니죠. 제가 얘기했던 그거죠. 바로 이 관상은 영어로도 코로나리 아터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잖아요. 예, 바로 왕관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왕관 형태거든요. 네. 특히 이 관상동맥은 심장이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동맥이 하나 딱 가서는 뭔가 약하겠죠. 네. 여러 개가 가야 돼요. 네. 여러 개가 가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렇게 월계수 왕관처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월계수 왕관, 왕관의 형태를 했다 해서 관상동맥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많이 간다고 마음대로 생기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도 정확하게 명칭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아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셨으니까 세 글자니까. 세 글자. 더 많다. 아, 보통 시험 칠 때 너무 하나만 미면은 아닌 것 안 같은데 돼요. 저는 예. 왼쪽이요. 예. 왼쪽? 왼쪽에서 심장을 틀렸네. 이렇게 피를 보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오른쪽은 심실이 수축하면은 가까운 폐로 이제 동맥을 네. 보내고요. 예. 왼쪽이 수축해야지 온몸으로 이렇게 네. 피를 보내기 때문에 왼쪽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훨씬 더 영양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동맥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심장의 동맥이 관상동맥 또는 심장동맥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는 하나가 있어요. 오른 관상동맥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반면에 왼쪽에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아하. 예, 뭐 히도리 동맥 말 그대로 히돌아가는 동맥이고요. 네. 하나는 이제 앞으로 내려가는 동맥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총 3개의 동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보통 우리가 심장에 이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뭐 죽상경화증 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데 요 3개의 동맥 중에 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동맥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에 혈액이 잘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는다거나 몸 안에 찌꺼기가 혈관에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좁아집니다. 네. 그러면 길이 협소해지듯이 심장 안에 있는 혈관이 협소해지니까 협심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량이랑 똑같아요. 차가 길이 크면 뻥뻥 뚫리면 차가 잘 가는데 네. 이제 길이 막히고 좁아지니까 차가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차가 안 가니까 똑같습니다. 혈관 안에도 혈액이 이렇게 빠르게 못 가다 보니까 천천히 가죠. 그러다 보면 얘들이 피딱지가 피떡이지는 거예요. 그게 혈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혈관벽에 이렇게 계속 붙다 보니까 혈관이 너무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심근이 이제 피가 안 가니까 세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다 보니 심장이 안 뛰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번씩 이 관상동맥 영상을 찍어 보실 건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혈관이 이렇게 3개가 있다 있죠. 그 네. 혈관이 잘 뚫렸는지 이렇게 보는 게 봐야 되고요. 간혹 이게 좁아져 있으면은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네. 보통 우리가 뭐 스텐트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뚫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요 부위를 관을 넣어서 뚫어서 다시 넓혀서 네. 혈액이 잘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치료가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왼쪽이 2개라고 하셨고 오른쪽이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왼쪽은 2개 중에 하나는 막혀도 그나마 좀 덜 위험할 것 같고 오른쪽은 하나 아예 막히면 더 위험하겠네요. 아닌가? 예리한 질문. 아,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네. 좀 네. 이따 나오는 뇌가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요. 음. 심장은 이 근육이 우심방이 있고 우심실이 있고 네. 자심실이 있고 이렇듯이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심방도 있고 심실도 있고 4개가 있죠.
그래서 사실 3개로도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이 맞았으면 좋기 때문에.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저 열심히 운동해서 한 수십만 년 후에 좀 더 진화된 종족에서는 심장이 더 잘 뛰면 좋은데 사실 서로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워낙 심장은 열심히 일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요거로도 한 번씩 저희 숨 차잖아요. 맞아요. 그렇듯이 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2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 심장이요. 운동을 매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수명이 있잖아요. 뛰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 다 뛰면은 멈춘다. 이런 얘기 저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심장에 암이 생긴다는 말 못 들어봤죠? 못 예. 들어봤어요. 네, 쉴 틈이 없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운동하면은 이게 네. 아까 봤다시피 상당히 근육질입니다. 이 장기들은 보통 뭔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심장은 이게 근육이거든요. 자체가 우리 팔다리 같은 이런 근육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수명이 있겠지만은 운동하면은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마 저희가 뭐 점점 노화가 텔로미어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노화라는 게 극복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뛰는 횟수가 네. 늘어나지 늘어나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또 새해를 맞아서 운동을 그래야죠. 해야겠습니다. 해야겠네요. 심장에서 이제 탈출해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심장에서 이제 피가 박출을 하면은 온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은 심장에서 그냥 확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피가 너무 분산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큰 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장은 여기 있잖아요. 가슴에 있는데 우리 몸에 중요한 이제 머리 쪽으로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아치를 이뤄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동그랗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럼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양쪽 팔이랑 머리 쪽으로 가기 위해서 동맥이 가야 됩니다. 네. 자, 심장이 왼쪽에 있죠. 네. 그래서 왼쪽은 바로 팔과 목을 통해서 머리로 가는 동맥이 이렇게 나와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은 바로 이렇게 가면 갈 길이 멀잖아요. 멀죠. 그래서 두 개가 처음에는 손을 잡고 같이 갑니다. 한 4cm 정도 같이 동맥이 가다가 이제 우리 팔로 가는 동맥이랑 머리로 가는 동맥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분지가 또 3개 오늘 3이 많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3개의 분지가 나와서 이제 위로 이렇게 가고요. 나머지는 큰 동맥이 지금 이거와 같이 내려오면서 가슴 부위,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다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마치 활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예. 대동맥활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대동맥활. 예, 그리고 우리 활을 쏘는 사람 보고 궁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한자어로는 대동맥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습 보시면은 옆에 있는 제 가방, 오늘 제가 일부러 이 가방을 메고 왔는데 교수님 가방. 예, 아. 요즘 저런 걸 슬링백 뭐 이렇게 슬립백? 슬립백 뭐 이렇게 네. 부르죠. 예. 근데 저 모습이 가방 입고 끈이 이렇게 위로 어깨로 올라타는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그 올라탄다는 뜻이 에올틱이라고 하는데 동맥도 지금 살짝 올라가는 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올라타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죠. 자, 그러면은 심장에서 있던 피가 수축하면서 피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온몸에 순환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내려가는 거는 중력의 역할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는 게 바로 우리 혈압에 따라서 위로 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량의 혈압이 가해지면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뭔가 지금 각자 근심거리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예, 혈압이 올라가죠. 예. 예, 맞아요. 저도 오늘 한번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지금. 방송 전에. 올라가는 일이 생기죠. 예윤 씨가 네. 장난쳐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다면은 혈압이 올라가면은 순간 이 올라가는 벽으로 혈액이 팍 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혈관벽이 건강할 때는 그냥 치고 다시 내려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혈관벽이 약해진 경우에 강력하게 이게 혈압이 올라가서 네. 이걸 치면은 혈관벽이 어떻게 될까요? 뚫려요? 그러니까 손상이 뚫립니다.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대동맥 박리라고 아, 여기서 이제 대량의 혈액이 수축돼서 온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이렇게 확 터지진 않습니다. 너무 잔인한 지금 그 영화 속의 그런 장면 그런 거 생각하시면 생각했어요. 살짝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그 사이로 조금씩 스며 나가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동맥 박리라고 응급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혈관이 터지는 상황, 가장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심장 바로 앞에 이 대동맥 활에서
대동맥 하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압을 잘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혈관에 만약에 네. 찢어지거나 손상이 가더라도 사람은 느낄 수는 없죠. 아야 뭐 이런 식으로 잠시만. 약간 혈관이 약간 찢어진 것 같은데.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한 번씩 뒷목 잡을 때 있죠. 예. 있어요. 그때는 목에 이제 수축을 혈관이 가하게 하면서 막 끓는 느낌이 있죠. 네. 뭐 그 정도의 경우는 한 번씩 있는데 몸에 미세한 거는 잘 없고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자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상이 생겨도 나아요. 우리 뭐 뼈가 좀 불러줘도 낫잖아요. 상처도 다 낫듯이 혈관도 크게 찢어지면 안 되는데 약간 안에서 살짝 이제 기스 나듯이 우리 흔히 그런 것들은 치유가 다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포인트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어깨를 넘어서 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로 이제 가는 동맥이 어깨를 지나서 손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팔에 동맥이 있겠죠. 네. 예. 그중에서도 이 위팔 부위에 동맥이 상당히 피부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렇게 알통을 딱 했을 때 요 딱 튀어나온 근육 안쪽에 만져보면 동맥이 느껴지거든요. 아 이쪽이요? 예, 안쪽에. 오. 이 동맥이 우리 건강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혹시 어디에 쓸까요? 아, 혈압 잴 때 여기다가 맞습니다. 하지 않나요? 네. 혹시 따로 가르쳐 주셨나요? 가외 이 정도면 거의 제가 가외 건강 방법이에요. 365만 20년을 했으니까. 우와, 척하면 척이시네요 진짜. 아, 여기 혈압 재는 데 곳이죠. 아, 그죠? 예. 예. 보통 혈압을 잰다라는 거는 혈관에 압력을 잰다는 거잖아요. 압력을 잘 느껴지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몸에? 맞춰보세요, 연 씨. 이제 기회 드릴게요. 목 밑에. 오. 예. 아 제가 얘기하려고 맞아요. 했는데 솔직히 손 되잖아요. 네. 좋죠. 잘 네. 근데 혈압 재려고 여기 기계에 목을 넣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여기 넣을 수는 없죠, 여기야 이렇게. 여기야 손목 예, 손목. 맞습니다. 네. 여기는 넣으면 숨을 못 쉬겠죠. 예. 그리고 숨도 못 쉬고 예, 큰일 납니다.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예,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애초에 것 안 같아요. 들어가죠. 예. 그렇네요. 예. 그리고 손목은 이게 너무 작아서 아. 기계가 정확한 그 그렇네요. 수치를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장과 같은 높이에 있어야지 네. 정확한 혈압이 재고 멀수록 심장과 사실 심장의 상태를 보는 거잖아요. 심장과 가까운 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절대 목은 아니고 예. 심장 가까운 윗팔에 여기 네. 제가 자주 수업 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건데 윗팔에 이렇게 혈압을 재립니다. 그래서 여기 동맥이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보통 이제 여기 근육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 동맥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이 동맥이 우리에게 항상 이제 혈압을 관리하는 거를 도와주는 중요한 동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커프 감아서 혈압을 재잖아요. 예. 근데 간혹 혈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평소보다 높게 나올 때가 있죠. 맞아요. 오, 맞아요. 그쵸. 언제 그래요? 긴장할 때? 예, 왜 긴장이 되시던가요? 혹시 뭐 다른 뭐 질병이 있을까 네, 혹시 걱정되기도 병원 하고. 가면 맞습니다. 이 병원 그러잖아요. 가면은 예. 평소에 그 기계에 있을 때 그냥 재면 괜찮은데 네. 꼭 병원 가서 앞에 의사 선생님 계신다거나 뭐 하면은 높게 나오죠. 시험 때 맞아요. 올라가는 느낌. 예, 시험 때 올라가고 왠지 관리 안 되면은 야단 맞을 것 같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배기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혈압을 재주는 그런 가운 입은 선생님 앞에 가면은 네. 뭔가 모르게 맞아. 긴장돼서 올라가죠. 네. 예. 그래서 이걸 배기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그런 좋다, 게 좋다. 있어요. 병원을 안 예. 가면 극복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되긴 됩니다. 네. 네, 위팔 동맥의 정확한 뜻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낫지십니다. 자, 위팔 동맥의 이름이 브라키알 아터리입니다. 아터리가 동맥이라는 뜻인데 네. 브라키알. 자, 브라키알. 브라키, 브라키. 브라키, 뭐죠? 브라키. 브라키. 굉장히 센 느낌인데. 약간 독일 느낌 나는데요. 브라키, 브로킹은 들어봤는데 브라킹? 브라키오 브라키오? 사우루스가 있죠.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 이름이에요? 공룡이에요? 맞습니다. 어머. 공룡이에요. 자, 이게 왜 갑자기 공룡이 나왔냐? 예. 지금 여기 앞에 다양한 공룡들이 있는데 네. 브라키오사우루스 지금 보이시죠? 어딨어요? 좀 목 긴 친구. 다 예. 목이 긴데. 예, 아. 초식? 예, 아, 초식. 키가 제일 큰 예, 아, 초식 공룡인데요. 네. 이 친구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다른 공룡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목이 목이 굉장히 너무 길고 길어요.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앞발은 근데 길죠. 아, 앞발은 네. 좀 기네. 왜냐면 예. 다른 공룡들은 이제 싸우고 뭐 그 뭔가 이 잡으려고 앞발이 짧아요. 이렇게 예, 공룡들 맞네. 맞죠?
근데 이 평화주의자인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앞발이 깁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목도 길지만은 앞발이 이렇게 길어서 안정적으로 서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공룡의 이름을 직역하면은 앞발 긴 공룡이거든요. 네. 그럼 브라키오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앞발, 팔이라는 뜻입니다. 팔. 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팔에 있는 동맥을 브라키알 아터리, 브라키라는 용어를 쓰고, 브라키라는 용어가 하면 다 팔이에요. 네. 그래서 혈압 잴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 브라키오사우루스 공룡 같은 마음으로 나는 공룡이다 라는 생각으로 재시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떠올리면서 하면 혈압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러면서. 조금 위안이 되긴 네. 한데. 네, 아니면 초식 공룡이니까 조금 이제 초식 오늘 좋은 거 많이 먹고 왔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재미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갖고 평상심을 유지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혈압을 재거나 또는 맥박을 재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했었던 동맥, 이번에는 바로 손목 동맥이 있습니다. 이 동맥은 사실 제일 손쉽게 맥박을 재기 좋은 곳이에요. 그쵸. 그죠? 네. 예, 지금 딱 잡으면은 느껴지시죠? 네. 그럼 이 동맥이 이제 맥박을 짚는 곳인데 왜 그럴까요? 당연히 피부 바로 밑에 동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맥 체열은 보통 팔꿈치 부분에서 하잖아요. 네. 근데 간혹 동맥 체열을 할 때는 여기서 체열을 해요. 네, 맞아요.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저희는 없어요.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 여기서 동맥에서 피를 뽑는데 굉장히 굵은 바늘로 네. 우와.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네. 훨씬 더 아프죠. 네. 어머나. 동맥은 이렇게 동맥이 이렇게 빠르게 뜁니다. 예. 강하게 뛰기 때문에 주사를 넣으려고 하면은 이 동맥이 뛰어서 주사를 피해요. 이렇게. 어머. 바늘을 피할 정도로 네. 동맥이 셉니다. 그래서 우와. 꽉 누르고 네. 맞죠? 네, 꽉 세게. 누르고 못 뛰게 해서 거기를 네, 찌는 소리도 느껴질 정도예요. 뿌지직을 느낌으로 이렇게 딱 찔러야 됩니다. 진짜 아팠어요. 네. 거기다가 이걸 실패하면 더 아픈 게 실패. 아, 그럴 수 있네. 빗나가거나. 빗나갈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두 번, 세 번 찔릴 간혹 수 빗나갈 있다는. 수 있습니다. 이게 동맥이 상당히 작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 세게 뛰기 때문에 찌르다 보면은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지금 그림처럼 예. 바로 밑에 뼈가 있습니다. 짝!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사실 보통 능숙하신 분들이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학생들은 친구끼리 연습하거든요. 어떻게 그럼 많이 찔려 보셨어요? 서로 이제 동맥을. 친한 사이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우와.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야. 이 동맥이 피부 바로 밑에 있고 예. 또 그 바로 밑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이제 노뼈라고 하는 건데요. 노뼈. 노뼈. 예, 그리고 이 동맥이 노동맥이었어요. 이 부분이 또 재밌는 게 보통 뼈는 한 부분에 긴 게 하나가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아래팔 요 부분에는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요? 예, 뼈가 두 개라서 우리 손목을 이렇게 엎치고 뒤칠 수가 있어요. 다른 관절들은 조금 바보 같죠? 이렇게 뻐덕해요. 굽히고 펴고밖에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손목은 굽히고 펴고도 되지만은 돌릴 수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뼈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하나의 뼈는 가만히 있는데 이 뼈가 이렇게 갔다가 움직이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마치 뭐 같아요, 지금 제가? 와이퍼. 와이퍼. 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예. 네. 이 모습이 마치 노를 젓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원을 그리는데 이게 방사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사선이 라디에이션이죠. 네.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해서 라디알 아트리라고 하고요. 수학 시간에 혹시 원의 수학 정말 싫어하시는 분데 원줄? 원의 그 원줄? 지름? 예, 지름 지름? 뭐 그 반지름 이런 거 하면서 2파이 R 제곱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네. 원의 3.14. 둘레 3.14 네. 맞죠? 그때 R이 반지름이잖아요. 아, 네. 그게 라디우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반지름이 모이면 원이 되죠. 그게 좀 전에 했던 이런 와이퍼처럼 이렇게 방사된다는 개념입니다. 너무 어렵죠? 지금 네. 이걸 갖고 제가 2분을 했는데 이걸 본 해박자들이 그냥 편하게 네. 이 뼈 모양이 지금 여기 손잡이가 있고 옆 밑에가 넓어지죠. 배에 있어서는 노같다고 해서 노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맥도 진짜? 노동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또는 요게 이제 요골동맥이라고 요골동맥이라고 노와 같이 생겼는 동맥이다라고 해서 요골동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여기 동맥이 앞쪽에 있다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네. 이 동맥이 앞쪽에 잘 있다가 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지 손등 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평상시에요? 아니 그냥 정상 주행이. 어. 분명 동맥은 제가 앞쪽에 여기 있다 했었죠. 네. 네. 앞쪽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에 있다가 네. 갑자기 손목을 지나면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손등 뒤에 요 부위로 갑니다.
제가 잡고 있는 요 부위. 쏙 들어가 있는. 예, 여기 쏙 들어가는 부위. 네네네. 요 부위입니다. 엄지를 여기 딱 들어보시면은 네. 들어서 자기 여기 손등을 보시면은 쏙 들어간 게 보이시죠? 예. 오, 예. 네네. 예, 요 밑으로 동맥이 지나가요.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세요? 예, 여기 뭔가 파란- 혈관이 지나간 게 예, 보이시죠? 예, 예. 예, 요건 정맥이고 아, 그래요? 동맥까지 지나갑니다. 그래서 분명 신기하다. 여기 맥 찍는데 여기 있었는데 예. 동맥이 바로 뒤로 훅 넘어간 거예요. 왜 그렇지? 예, 이게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부학 코담배갑이라고 불러요. 코 담배 코 담배감요? 값이요? 이상하죠? 담배갑? 이름이 네.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그 담배 할 때 그 담배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요? 예. 왜요?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네. 혹시 지은 이름이 아닐까? 여기다 어디 담배를 좀 묻혀서 뭐 비슷한 하지 않았을까? 개념인데요. 예. 보통 우리가 향수를 어디 뿌리시나요? 손목이에요. 손목이랑 귀 뒤랑 네. 예, 왜 거기 뿌리세요? 여기 여기가 이제 뛰니까. 뛰면서 맞아요. 향이 잘 그러니까 퍼진다고. 향이 잘 나는 것은 동맥이 밑이 지나가면은 동맥이 뛰면서 향이 더 나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보다시피 쏙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뭔가 가루를 놔둬도 흘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동맥이 뛰니까 향이 이렇게 나기 좋죠. 네. 만일에 여기 동맥 잘 뛰지만 여기 뭐 놔두면 이게 흘러내리죠. 흘러내리죠. 근데 여기는 딱 놔두면은 안에 쏙 담겨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담배가루를 놔두고 이렇게 핀다고 해서 해부학 코담배갑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름이 재밌네요, 그래요? 참. 예. 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한때 예. 금연이 좀 강하게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래 네. 담배가 이제 안 파니까 여기 이제 그 가루를 사서 여기에 얹어놓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들이마셔서. 진짜요? 그리고 사실 뭐 제향사분들도 이제 향을 이렇게 맡을 때 예. 좀 더 잘 맡기 위해서 여기에 그 가루를 놔두고 이렇게 해서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와.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향수 뿌릴 때도 네. 이쪽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뭐 그렇죠. 그런데 그죠? 뭐 이렇게도 하시고 굳이 뭐 다음부터는 여기까지. 여러 군데 하시면 더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여기 뿌리면. 약간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아무튼 좀 없어 자기 보이긴 마음에 하네요. 드는 곳에 뿌리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동맥이 지나가는 부분이 예. 되고 또 이렇게 활용을 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시면 뭔가를 맡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리 쪽에는 동맥이 근육이 크죠. 동맥이 아주 깊은 데 있고요. 동맥이 큽니다. 동맥도. 그런데 이 넙다리 동맥, 허벅지 이 넓적한 이 부분에 동맥이 크게 있는데 지금 보이는 요 부위, 딱 그 팬티 라인에 걸리는 바로 밑부분에는 네. 피부 바로 밑에 이 동맥이 있어요. 큰 동맥이 여기 있으니까 네. 우리가 또 이걸 가만히 놔둘 수 없죠. 네. 여러 가지 술기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 여기 동맥이 아까 전에 작아서 제가 체열하다가 실패한다 했죠. 예. 네. 그러면은 특히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맥도 좀 약해지니까 네. 하기도 힘든 거예요. 네. 혈관도 약하고 네. 실패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그때는 바로 여기 허벅지에 있는 넙다리 동맥을 이용합니다. 근데 여기도 살이 예. 얇아서 더 아플 것 같은데. 그 동맥이 더 굵고요. 예. 예. 훨씬 더 이제 성공 확률이 좀 넓습니다. 아. 여기에 비해서 한 10배까지는 아니고 한 그 정도 훨씬 굵고요. 네. 하기가 더 편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저기가 이제 음부 근처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균들이 좀 많습니다. 아.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환자분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위치가 좀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혈관이 약하신 분들은 조 부위를 통해 가지고 동맥 체열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경우 있다 했죠. 네. 그때 카테타 같은 그런 관을 넣어서 막힌 곳을 뚫잖아요. 네. 그때 넣는 곳이 바로 이 허벅지에 있는 이 동맥입니다. 이 동맥이 굵기 때문에. 그리고 동맥이 깊은 곳에 넣으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피부 바로 밑에 손목을 하면 좋은데 손목은 얇아요. 알죠. 그래서 허벅지에 있는 이 넙다리 동맥을 뚫어서 간을 이렇게 넣어서 막힌 곳에 뚫고 풍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스텐트를 넣고 이렇게 해서 아까 심장에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 있는 경우에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교수님 심장뿐만 아니라 이 다리 동맥을 통해서 뇌까지 가서 시술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요즘 그만큼 이제 많이 발달돼가지고 사실 저런 관을 여기 넣어서 이 머리까지 예. 올린다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이제 워낙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안정적으로 맞아요. 해서 막힌 곳을 빨리 뚫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머리 같은 경우에 수술해서 열는 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뇌경색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생명을 살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중요한 목동맥, 경동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목동맥이란 거는 목 부위에 있는 동맥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고요. 목동맥에는 온목동맥, 손목동맥, 바깥목동맥으로 돼 있어요. 맞네요. 예, 이게 어렵네요. 뭐냐면은 머리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목을 통해서. 그래서 중간을 통해서 내로 가는 게 손목동맥이고요. 속으로 간다는 거죠. 목. 예, 그리고 바깥으로 해서 얼굴 쪽을 덮는 동맥이 바깥목동맥입니다. 근데 이 두 개 동맥이 합쳐진 거를 합쳤다고 해서 온목동맥이라고 하는데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목동맥 또는 경동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동맥의 이름은 카로티드라고 붙었는데요. 네. 이 용어 뜻이 뭐냐면은 마비시키다, 멍하다는 네. 뜻입니다. 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격투기 같은 거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많이 봤잖아요. 네. 그 로마 사람들 이렇게 막 격투기 같은 거 하고 올림픽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목을 쪼으니까 사람이 멍해지면서 기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기절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동맥을 카로티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건축물에도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 가서 이런 돌들이 막 조각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네. 하나의 구조인데요. 목 조르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오, 이거 지금 켄타우로스. 예, 반인 반마잖아요. 예. 지금 이분이 아주 싸움도 좋아하고 그런 분인데 지금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반신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막 싸움을 잘하는데 상대 지금 라피타이 조객을 한 번에 지금 딱 제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경동맥 여기를 딱 누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막기도 해서 술을 못 쉬기도 하고 이 경동맥을 딱 누르기 때문에 금방 기절하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오래전부터 이 곳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럼 이제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창백해져요. 하얘지죠. 창백해지죠. 빨개지나? 네. 빨개지지 않나요? 빨개지죠. 예. 뭐 더 오래되면은 피가 안 가니까 창백해지는데 네. 처음에는 빨개지죠. 어떻게든 막 그렇죠. 음,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예. 힘드니까 맞죠. 그때는 이제 이 동맥의 이름을 카로티드라고 했는데 당근 캐롯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개는 연관성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기억하기 쉽게. 아, 그냥 뭐 쪽지 시험용. 네, 쪽지 시험 같은 마음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당근이 또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네. 먹으면 좋겠네요. 예, 몸은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 장면 어디서 영화에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뭐예요? 세레브로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엑스맨이 보면은 맞습니다. 예. 아, 누가 들어가던가요, 여기에? 프로페서 대머리 X. 아저씨. 아, 네. 예. 프로페서 X. 주인공이신데 그래도. 네네네. 예. 대머리 대머리. 아저씨. 아, 민머리. 네. 예. 네, 프로페서 X라고 예. 맞죠? 그분이 여기서 이제 뭔가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아, 이분이시죠. 누구 찾을 때. 네. 예, 맞아요. 추적 장치 같은 거 아니에요? 누굴 네. 찾나요? 초능력자들 찾을 맞아요, 때 맞아요. 이거 하잖아요. 사람도 맞습니다. 막 찾고. 예, 오. 엑스맨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이 그 능력이 있던가요, 이분이? 저 엑스맨 안 봐서 몰라요. 사람의 생각을 조정하는. 예, 맞습니다. 건가요? 예. 이게 세레브로라는 곳 자체가 예. 뇌란 뜻이에요. 아. 뇌. 예. 그래서 상대방의 뇌를 탐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엑스맨 중에서도 가장 이제 강력하다라고 해요. 무슨- 아니 엑스맨을 안 본 분들이 옆에 있다니 놀랍습니다. 아, 엑스맨 안 본 한번 사람은 보시면 말도 봤는데 섞지 마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엑스맨 봐야겠네요. 보면은 네. 그 항상 뮤턴트들이 뭔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속으로 저 뭐 네가 바뀌어서 저래 될까 계속 아, 직업병이 나와가지고 역시. 보다가 한 번씩 계속 그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책을 써볼까 생각했는데 우와, 책 재밌겠네요.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아, 아, 벌써 뭐 나왔어요? 마블 이런 것들이 다 워낙 인기라서 나와 그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세레브라라는 게 뇌입니다. 그래서 뇌에 가는 동맥은 세레브랄 아터리라고 합니다. 대뇌 동맥. 제가 심장의 동맥이 3개라고 했죠. 예. 네. 자, 오늘 3이 정말 오늘 2024년인데 뇌에도 동맥이 크게 3개입니다. 오호. 아주 쉽게 앞, 중간, 뒤에요. 쉽네요, 요거는. 예. 근데 이 3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 때 뇌를 쓸까요? 안 써요. 쓰게 다 잘 때도 꿈꾸니까요. 쓰긴 쓸 것 같아요. 예, 써야죠. 예, 계속 잘 자기 위해서 호르몬도 계속 분비를 해주고 소화기관도 계속 일하고 심장도 네. 뛰게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하나만 있으면 부족하죠. 그리고 얘 하나가 혹시나 막힌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습니다. 서로 교통하는 혈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맥이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간에 있는 동맥이 일부 혈액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살짝 여유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서로 소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뇌 동맥 골이라고 해요. 서로 앞, 중간, 뒤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3개 중에서 앞과 중간은
아까 봤던 목 동맥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네. 그런데 뒤에 있는 동맥은 척추뼈의 사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그래서 이게 서로 양쪽에 목에서 올라온 거와 뒤에 척추에서 올라온 게 만나서 뇌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돼가지고 뇌에 혈액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소스가 두 개니까 예. 네. 조금 더 마음이 놓이게 되겠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뒤에 부분은 척추뼈의 정말 좁은 사이로 동맥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끔 수축하면서 막히는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뒷목 잡는 예. 그때 뻐근한 또- 현상. 예, 그게 요 뒤에 있는 동맥이 막히는 겁니다. 네. 척추 동맥인데요. 그래서 이 동맥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잘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 스트레칭 잘 해주시고 네.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네. 지금 방송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안 보일 때 네.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끔씩 뭐 이렇게 하다가 고개 확 돌리면 여기가 이렇게 어머. 해서 한 5초 동안 가만히 있거든요. 네. 그 순간 이제 피가 안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갑작스럽게 그러면 안 되고 서서히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헬스장을 또 가야겠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동맥 계통에 대해서 몇 개 얘기했었는데 네. 정맥도 사실 동맥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몸의 동맥과 정맥은 거의 세트로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런데 정맥은 조금 다른 부위가 있어요. 바로 손등 같은 거 딱 보면 티가 나죠. 움직일 수 있죠. 예, 여기 혈관이 잘 보이죠. 너무 네. 잘 보여요. 이게 정맥입니다. 오. 동맥은 중요하니까 몸속 깊은 데 있어요. 근데 정맥은 일부 피부 바깥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위가 어디 있을까요? 정맥이. 저는 피 뽑을 때. 네, 팔목. 체열할 때. 네. 딱 네. 여기 예, 아, 아닐까요? 맞네. 네. 팔꿈치 부분 피를 뽑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딱 보이면 혈관이 잘 보이죠. 네. 근데 이 모양이 아주 막 복잡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부분을 팔오금 정맥이라고 하거든요. 아. 팔오금 중간 정맥. 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맥 체열을 합니다. 이 부분의 이름을 이제 큐비탈이라는 말이 용어가 들어가거든요. 큐비탈? 예, 이 큐빅은 아니고 큐비탈, 큐빗이라는 뜻인데 네. 이것은 이집트의 길이 단위예요. 아. 보통 우리나라는 예전에 뭐 한뼘 이런 걸 네. 썼는데 네. 이집트에서는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 길이가 하나의 단위였어요. 성경에 보면 한 규빗이라는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규빗. 예, 규빗. 네. 네. 아, 그 용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 이 길이만큼 이제 보통 한 단위로 해서 사용하는데 그 부위가 바로 이 규빗이라는 부위가 혈관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위에 굴측부다 보니까 정맥이 이렇게 서로 연결도 잘 돼 있고 해서 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정맥 체열을 합니다. 이 체열하는 혈관 이름이 또 재밌는 게 네. 머리란 용어가 들어가요. 머리? 세팔릭 베인이라고 머리란 용어가 들어가는데 네. 왜 여기가 머리란 용어가 들어갔을까요? 세팔, 그러게요. 캡이 모자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팔, 머리. 뜬금없는데? 우리 생긴 모양이 네. 약간 머리처럼. 혈관이요. 네. 그럼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로 좋습니다. 자, 이런 걸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피를 뽑아내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얘기한 피를 뽑는 건데 하나같이 다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상관없죠? 그렇죠. 예전에도 똑같았어. 못 보니까. 어디다 받쳐서 뭘. 많이 뽑고 있죠. 네. 저렇게 사열 치료라는 걸 예전에 했었습니다. 아. 자, 사열 치료를 왜 했냐, 왜 했을까요? 피를 이렇게 빼주면은 더러운 더 잘 피를 돌지 빼고. 않을까요? 맞죠. 그런 의미인데 과도하게 많이 뽑았어요. 막 예, 많이 빠지면은 뭔가 나아진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아프다. 예를 들어서 아프면은 막 비명을 지르겠죠. 예. 그런데 피를 확 뽑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를 덜 하겠죠. 예. 아. 어머. 또는 뭐 아프다 또는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피를 뽑으니까 사람이 증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나. 그러면은 결국 머리로 간다고 생각한 거죠. 이 여기 있는 혈액이 머리로 가서 뭔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뽑는 이 혈관을 머리로 간다라고 생각한 거죠. 해부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은 이 혈관이 올라가다가 팔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까지 안 해보고 기능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머리로 간다. 그래서 머리 정맥 이렇게 이름을 잘못 붙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지만은 라틴어는 그대로 머리 정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간 무섭긴 하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잘못된 이런 사열 치료로 뭐 라파엘로라든지 모차르트, 조지 워싱턴 이런 대통령까지도 생명을 좀 뺏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동맥이랑 정맥이 다 비슷한데 또 한 부분이 다릅니다. 바로 복부 안에 있는 장기들이 정맥이 다른데요.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전날에 기름기 가득한 음식이랑 술을 막 많이 마셨어요. 이 영양분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런 뭐 찌꺼기 음식들하고 술, 알코올들이 그대로 흡수돼서 우리 몸에 돌면은 안 되겠죠. 예. 안 되죠. 큰일 나죠. 일찍 죽죠. 한번 걸러줘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모여있는 혈액들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간? 예, 간이에요. 오. 간으로 가서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원래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고 둘은 모세에서 만난다 했는데 그 전에 정맥 안에서 한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맥끼리 가기 전에 우리 한번 간에서 씻고 가자. 걸러내고 가자. 해독을 하고 가자라고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이 바로 간으로 가는 간 문맥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네, 문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영양분들을 모아서 가서 흡수도 하고 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해독 작용도 간에서 해독 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그 혈관들을 모으는 곳이 바로 간 문맥입니다. 간 문맥은 다른 혈관과 똑같이 고혈압도 생길 수도 있고 뭐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맥의 이름 보시면은 포탈벤이에요. 포트. 항구란 항구. 뜻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박을 해서 한번 거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포트의 의미를 따서 공항의 의미를 따서 문맥이 그 포탈벤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건강한 이런 혈액이 순환하기 위해서 한번 거쳐가는 중요한 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제가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순환이 되도록 이런 간문맥을 통해서 해독해서 문으로 새로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올해 다들 새해의 희망과 건강한 그런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마무리까지. 예, 간문맥을 통해서 새 설계까지 말씀을 끼워 해주셨는데 맞춘다고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나갔다가 잘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부학하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섭고 어두운 이미지만을 떠올렸는데 이렇게 해부학 교실을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인문학과 철학을 다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 해부러라는 별명이 어울리세요, 오늘. 네. 어떻게 오늘 진행하셨는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마무리를 준비하다 힘들었는데요. 제가 올해 지금 이 사진이 외국의 어떤 유명한 그 의학자가 여러 인체 장기를 가지고 2024년을 표현한 겁니다. 우와. 그래서 어디 인스타에 올라왔다고 저희 학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사용했는데 올해는 다들 이제 의학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의학이라는 게 곧 자기의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좀 깊이 오늘 새겨 들었던 시간이고 네. 특히 말씀하시면서 인체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네. 정말 좀 신비롭구나. 맞아요. 경건함마저 좀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 몸을 한번 쫙 스캔해 보니까 네. 아, 김철원 이대로 안 되겠다. 진짜 새해에는 늦기 전에 운동해야 되겠다. 진짜. 제가 복근이 지금 집 나간 지 한 40년 됐거든요. 교수님 처음부터 찾을 수 없었던 있도록. 거잖아요. 처음부터 없었긴 했는데 복근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근육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도와주세요,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오늘 한복이 너무 편안한 게 이제 배도 안 보이고 한데 저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 하려고 하고 다들 새해라고 명절이라고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적당히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의 해부학자 이재호 교수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현신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